생각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말은 무심한 척하지만 내면은 불안해하고 혹은 화가 나기도 해요. 이건 단순히 질리는 거 아니라 마음 어딘가가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정 인물, 전 연인이든 경쟁자든 자신의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사람이든 대화 중에 그 이름만 들려도 체 전체가 반응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목이 조여오거나 무의식 중에 손발을 떨게 돼요. 이런 반응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험을 감지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의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별일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해지죠. 또는 그 사람이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화가 확 올라옵니다. 자신을 비난하면서도 상대를 원망하게 돼요. 이 모순된 감정들이 한순간에 뒤섞여 버립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생존 신호로 작동하거든요. 뇌는 과거의 상처 패턴을 학습했고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날 징후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특정 인물이 당신에게 자꾸 떠오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의 경험이 당신의 뇌에 중요한 신호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의식적으로 경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은 세 가지 원인에서 비롯돼요. 첫째, 상대방에 대한 통제 불가능함입니다. 상대가 뭘 하는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 말이에요. 둘째는 자존감의 흔들림이에요. 특정 인물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폄하하게 되는 패턴이 생깁니다. 셋째는 관계의 불확실성이에요. 상대방이 언제 나타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마음이 언제나 긴장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경직돼요. 이건 싸우거나 도망치는 본능적 반응이에요. 당신의 뇌는 그 사람을 위협으로 분류했어요. 현재의 실제 위험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불안감이 현재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무의식적 신호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요. 그냥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다그치거나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억압할수록 신호는 더 커집니다. 당신이 취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누군가 그 사람의 소식을 알려주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혹은 SNS에서 그 사람 글을 마주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의 근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집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불안감 때문이에요. 상대가 뭘 하고 있는지 알면 안심이 될 거야 라는 무의식적 바람이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절대 안 본다고 다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듣고 싶지 않고 SNS 팔로우를 끊거나 뮤트합니다. 이것도 같은 불안감의 다른 표현 방식일 뿐이에요. 혹은 그 사람이 나온 주제로 나오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거기에 대해 자꾸 왈가닥거리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죠. 이 모든 행동 패턴 뒤에는 같은 심리가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이 신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거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인식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신호가 지금 현재의 위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과거의 패턴을 알려주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상처받은 경험을 또 반복하지 말라고, 이 사람 근처에 오면 조심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의 나는 안전한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 위험이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두려움이 투영된 건가요? 만약 실제로 그 사람과의 접점이 없거나 관계가 끝났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아직도 전투 모드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안전 신호를 당신 스스로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멈추기입니다. 생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 뇌가 과거 신호를 재생 중이구나 라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당신의 몸에 말해주세요. 지금은 안전해. 지금 내 주변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현재의 안전을 당신 신경계에 알려주는 거예요. 실천 팁 두 번째는 신체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그 사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철렁거리면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알아채세요. 현재의 신체 감각은 지금 현재 나는 안전하다는 증거예요. 불안감은 과거에 있고 당신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느껴보세요. 실천 팁 세 번째는 그 신호에 감사하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불안감은 당신을 해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보호하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고마워, 내 마음아. 날 지켜줘서 고마워라고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신호를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당신 편에서 도와주는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신호와 관계를 바꾸면 그 신호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인정과 감사가 되면 신경계도 진정되는 거죠. 이제 다시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화 중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그 신호를 느껴보되 이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내 뇌가 과거의 패턴을 감지했구나. 내가 한번 상처받은 주제니까 라고 마음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의 안전함을 확인해요. 특정 인물이 내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건 당신이 약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신경계가 섬세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감을 모자람으로 느껴요.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당신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 신호가 계속 나타난다고 해서 당신이 그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신경계가 새로운 안전 신호를 받으려면 반복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안전했어, 또 안전했어라는 경험이 쌓이면서 신호의 강도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불안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나아가는 거예요. 불안감도 함께 데려가도 괜찮아요. 어쩌면 앞으로도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 신호를 인식하고 그것이 뭔지 이해하고 당신 자신에게 안전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 그 신호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아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당신의 보호자예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은 알아요. 그 사람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철렁거리는 건 뭐고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그건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증거예요.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그 신호가 나타났을 때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기.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자비로워지기. 이 두 가지만 계속하면 돼요.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불안감을 부정하거나 혼자라고 느꼈다면 그건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인물, 전 연인, 경쟁자 또는 자신의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사람 때문에 비슷한 신호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당신처럼 그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 감정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민감함은 강함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철렁거려도 당신은 깨달음을 갖고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신의 신호가 뭐고 어디서 온 건지 알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무의식적 신호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면 그건 더 이상 당신의 뇌에만 속한 신호가 아니에요. 당신의 선택이 들어가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이 당신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그 위에 당신의 의도를 얻는 거죠. 당신의 불안함은 치우쳐야 할 약점이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신호예요.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상처를 기억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앞으로 당신이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혹은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그 신호의 노예가 아니라 그 신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당신은 불안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특정 인물 때문에 심장이 철렁거리는 당신도, 불안함을 느끼는 당신도, 그 신호를 계속 받는 당신도 다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신호를 신뢰하되 그것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균형 잡힌 살림의 방식이에요. 당신의 불안감은 당신이 경험한 모든 순간의 축적이에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의 신호를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이건 내 약함이 아니라 내 지혜고, 내 보호자고, 내 가장 진실한 부분이야라고. 당신의 마음이 철렁거리는 것도, 그 신호를 받는 것도, 그 감정을 느끼는 것도 모두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내고 있어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감정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이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불안감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됐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